한국 합참, 북한 미사일 690여 킬로미터 비행. 새로운 형태. 북한이 한국 시간 25일 새벽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1발은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69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미한 공동평가 결과 25일 북한이 두 번째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690여 킬로미터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미사일과 관련해 새로운 형태로 발사된 부분이 있어 미한 정보당국의 추가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의 궤적과 비행 패턴 등에 대한 질문에도 합참 관계자는 분석 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에 이발을 발사한 이동식 발사 차량 텔은 외형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두 차례 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낫 23단거리 미사일의 텔과 유사하지만 아직 기종을 특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국 시각 25일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쯤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이며 올해 들어 3번째입니다. 합참은 첫 번째로 발사된 미사일의 추정 비행거리는 약 430km이며 모두 고도 50여 킬로미터로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군의 감시자산으로 포착한 결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동해상으로 발사됐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당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시찰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관련해서는 최근 김정은이 인근 지역에서 체류하며 공개 활동이 있었고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를 통해 긴밀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 발생 즉시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부대변인은 또 정부는 관련 동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의주시해왔으며 유관부처 간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 한 정보당국이 구체적인 정보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도 브리핑을 통해 현재 미 한 군사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밀 분석 중이며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연소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최연소 국방부 대변인,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왔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 대변인은 이번 발사가 남북한 정상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지만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외교부도 미국과 일본 당국자와 정보 공유와 분석을 긴밀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관련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비핵화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한 협상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일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갈 것이며 중국, 러시아와도 협의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일단 발사체 재원과 종류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북한, 대미 협상력 강화 시도, 한국에 대한 불만 표출도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무력 시위로 미국과 한국을 압박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에는 제재 완화가 담긴 유연한 협상안을 실무 협상 재개 조건으로 또 한국에는 자신들의 요구를 미국에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4일 보어에 미-북 실무 협상 재개 과정에서 북한이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미사일 도발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미국에서 여러 가지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이 만족할 만한 수준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죠. 북한은 미국의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그 전까지는 어떤 양보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자평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전제를 깰 수 있다는 공세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욱 한국국립외교원 교수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어느 정도 경제 협력과 지원을 확보해 놓은 만큼 제재를 빨리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 현 단계에서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느긋한 모습에 분노를 표출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무 협상 재개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내걸며 무력 시위에 나섰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녹취, 김연욱 교수, 기존에 했던 북한의 협상 입장, 즉 영변 폐기에 대한 대가로 원하는 수준의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한 협상 방안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봐야겠죠. 김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대북 강경론자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을 전후해 새로운 잠수함을 공개한 데에 이어 미사일 도발도 감행했다는 겁니다. 녹취, 김연욱 교수, 볼튼 보좌관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로 보내는 시그널 가운데 또 하나는 볼튼을 빨리 교체하라는 시그널도 숨어있지 않나 싶어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실무 협상 대신 미사일 도발 카드를 선택한 것은 지난달 열린 미-북 판문점 회동이 빚어낸 착시 효과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연구원, 지금 판문점, 회동, 이 사실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치 뭔가 잘 된 것 같은 컨벤션 효과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거든요. 문제는 하노이에서 드러난 미, 북 간의 이견 절충, 실무적인 문제가 진짜 원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실무 협상 준비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미국에 관철되지 않자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한국산 쌀 지원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말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마지노선을 넘기지 않는 저강도 수준의 무력을 과시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말출 교수, 사태가 악화되기 이전에 미국 측에서 공정한 제안을 갖고 실무 협상에 나와달라는 촉구성 무력 시위이기도 해요. 임 교수는 북한의 셈범에는 내년에 각각 대선과 총선에 돌입하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 상황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면 미국도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을 갖고 유리한 협상 국면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적어도 미 한연합훈련이 끝날 때까지 이 같은 북한의 저강도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시한으로 못 박은 연말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 후 상황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북한이 무조건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타협점을 찾을 텐데 맥시멈으로 북한도 미국을 압박하고 그 결과로 연말이나 연초에 또 위기가 조성되든 아니면 그 위기가 끝나든 거기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봐요.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연말까지는 단거리 미사일과 같은 도발을 이어가다 연말 이후에도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점차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다 해도 미국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스냅백과 같은 한시적 제재 완화를 적용하더라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